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입니다.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지을 때 혹시 한쪽 입꼬리가 살짝 내려가 있지 않으신가요? 요즘 들어 목과 어깨가 자주 뻣뻣하거나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손끝이 차가워지지 않으시나요? 이런 증상들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으로 넘기셨다면 지금이 바로 경고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그 순간 조용히 막혀가는 혈관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뇌혈관 질환을 67%까지 예방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공개합니다. 제가 직접 연구와 임상을 통해 확인한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3가지 과일이 그 해답입니다. 이 과일들이 어떻게 뇌를 지키고 막힌 혈관을 다시 열어주는지 과학적으로 밝혀드리겠습니다. 저는 뇌혈관 질환을 28년간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이 다시 활력을 되찾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도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식탁과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건강한 뇌로 가는 길 함께 걸어가 볼까요?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바라보라. 웃을 때 양쪽 입꼬리가 똑같이 올라가는지 아니면 한쪽이 미묘하게 내려앉아 있는지 느껴보라. 이 작은 비대칭이 단순한 피로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듯한 뇌경색은 사실 오랜 세월에 걸쳐 조용히 다가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날까지 아무렇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그 평온은 이미 오래전부터 금이 간 유리처럼 위태로웠던 것이다. 뇌의 혈관은 머리카락보다도 가늘다. 그 미세한 길이 조금이라도 좁아지면 뇌세포는 순식간에 산소와 포도당을 잃고 죽음으로 향한다. 단 6분,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이 병은 결코 번개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몸의 혈관은 오래된 수도관처럼 서서히 녹이 슬고 찌꺼기가 쌓이면서 막혀간다. 염증이 생기고 내막이 두꺼워지며 혈류의 흐름이 방해받는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도 없고 피로하다는 생각만 스칠 뿐이다. 어느 날부터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손끝이 저리며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는 순간들이 잦아진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나이 탓이라 넘기고 만다. 그 순간 이미 혈관의 80%는 좁아져 있을지도 모른다. 그때부터는 뇌가 보내는 경고음이 들리지 않는다. 어지럼, 두통, 손발의 차가움, 집중력 저하가 이어져도 사람들은 여전히 일상의 소음 속에 묻어버린다. 이렇게 조용한 침묵의 병이 자라난다. 하루에 400명의 사람들이 뇌경색으로 쓰러진다. 그중 열의 7은 전날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 60대 이상 10명 중 8명이 이 순간에도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간다는 통계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러나 이 공포는 경고이자 기회다. 혈관이 완전히 막히기 전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낸다. 목이나 어깨가 뻣뻣해지고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거나 잠이 설친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구조 요청일 수 있다. 뇌는 몸무게의 2%에 불과하지만 전체 혈류의 25%를 혼자 써버리는 욕심 많은 장기다. 그만큼 혈관이 막히면 뇌는 순식간에 기능을 잃는다. 우리가 이 단순한 진실을 무시할 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의 자가 점검은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다. 익숙함은 변화를 미루게 하고 미루는 동안 병은 자란다. 뇌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재난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고된 결과다. 이 진실을 인식하는 순간이 바로 생명을 구하는 첫 걸음이다. 뇌의 혈관은 마치 정교한 미로처럼 얽혀있다. 그 길 위에서 피는 매 순간 산소와 영양을 싣고 쉼없이 흐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작은 균열이 생긴다. 그 균열의 시작이 바로 염증이다. 몸속 면역체계가 과도하게 반응하면 혈관벽에 미세한 상처가 나고 그 위로 활성산소가 쌓인다. 활성산소는 우리가 숨쉬는 순간에도 생성되는 불가피한 부산물로 스트레스와 흡연, 술, 기름진 음식, 수면 부족이 그 양을 폭발적으로 늘린다. 청소부가 줄어들었는데 쓰레기는 그대로 쌓이는 셈이다. 이렇게 생긴 활성산소는 혈관벽을 공격해 산화시키고 그 상처 위로 나쁜 콜레스테롤이 들러붙는다. 그 찌꺼기 덩어리가 바로 플라크라 불리는 덫이다. 처음엔 부드럽던 그 덩어리가 점점 딱딱해지면서 혈류의 흐름을 좁히고
결국 피의 강은 막혀버린다. 이때부터 뇌로 향하는 길은 고속도로가 아닌 좁은 오솔길이 되고 뇌세포들은 산소 부족에 시달리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아무런 통증도 없다. 그저 피로감이 늘고 머리가 무겁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침묵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염증으로 인해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고 그 상처는 치유되지 못한 채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끌어들인다. 혈관은 점점 두꺼워지고 탄력은 잃어간다. 그 과정은 3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무증상 염증기로 불리는 침묵의 시작이다.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약간 높게 나와도 대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그러나 이 시점이 바로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둘째, 경고 신호의 시기다. 혈관이 좁아지며 두통과 어지럼,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나이 탓으로 돌린다. 셋째, 급성기다. 혈관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완전히 막혀 피가 더 이상 흐르지 못하면 뇌세포는 6분 안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는다. 언어 중추가 손상되면 말을 잃고 운동 중추가 막히면 평생 한쪽 팔다리를 쓰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수도관이 서서히 녹이 슬듯 우리의 혈관도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막혀간다. 문제는 사람들의 인식이다. 대부분은 통증이 없으면 건강하다고 믿고 증상이 생겼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그러므로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예방의 출발점이다. 혈관의 노화는 필연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우리는 염증과 활성산소라는 보이지 않는 적이 어떻게 조용히 우리의 생명을 조여오는지를 직시해야 한다. 나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깊게 남는 한 사람이 있다. 67살의 김영희 씨. 처음 내 진료실을 찾았을 때 그녀는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에 시달리며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했다.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손주의 이름이 가끔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며 눈물을 흘렸다. MRI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녀의 뇌혈관 곳곳이 좁아져 있었고 경동맥의 혈관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거의 20해나 늙어 있었다. 그때 그녀의 표정에는 절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특정한 3가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라고 권했다. 그녀는 5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실천했고 그 결과 혈관 탄력도가 향상되고 뇌혈류량이 늘어났다. 다시 검사를 했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함께 있었다. 이제 그녀는 새벽마다 산책을 하고 손주들의 숙제를 도와주며 웃음을 되찾았다. 85살의 혈관이 68살의 혈관으로 되돌아온 셈이었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박사님, 이렇게 다시 건강해질 줄은 몰랐어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잃었다. 의료인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느끼는 감동이었다. 그러나 나의 각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몇 해 전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일이 있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를 타고 들려왔다.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아 급히 달려간 그곳에서 나는 평생 건강하다고 믿었던 아버지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의식은 있었지만 말이 어눌했고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없었다. 내 손끝은 차갑게 굳어갔다. 수십 년 동안 남의 환자만 돌보다가 내 가족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응급실에서는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냉정한 진단이 내려졌다. 그날 이후 나는 내 자신에게 맹세했다. 더 이상 이 병을 방관하지 않겠다고. 단 한 사람이라도 같은 일을 겪지 않게 하겠다고. 아버지는 지금도 한쪽 팔다리를 온전히 쓰지 못하지만 그분의 이야기는 내게 사명이 되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뇌혈관 질환의 원인과 회복 가능성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환자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기록했고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확신에 도달했다. 뇌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혈관이 손상되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열린다. 김영희 씨의 회복은 기적이 아니라 원리였다. 아버지의 고통은 나를 절망에서 끌어올린 출발점이 되었고 나는 매번 새로운 환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지금이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입니다. 뇌는 인간의 장기 중에서도 가장 신비롭고 동시에 가장 고집스러운 존재다.
다른 장기들이 일정한 손상 후 회복의 한계를 보이는 반면 뇌는 그 안에서 스스로 새로운 길을 만든다. 그것을 신경가소성이라 부른다. 신경가소성이란 뇌세포가 손상되었을 때 주변 세포들이 서로 연결을 바꿔 새로운 회로를 형성하는 능력이다. 즉, 기존의 길이 막히면 뇌는 스스로 우회 도로를 만들어낸다. 마치 공사 중인 도로를 피해 차량이 다른 길로 돌아가듯이 뇌는 막힌 혈관 주변으로 새로운 미세 혈관을 만들어 피의 흐름을 회복시킨다. 이 현상은 단순한 생리적 반응이 아니라 생존 본능의 발현이다. 뇌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구조를 재조직하고 손상된 부위를 대체할 새로운 통로를 찾아 나선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은 끝이 아니라 변환의 시작일 수 있다. 뇌세포는 죽을 수 있지만 뇌의 전체 시스템은 적응하고 진화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시간을 벌어주는 일이다. 꾸준한 식습관, 혈류를 도와주는 음식, 규칙적인 움직임은 뇌에게 재건의 시간을 선물한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뇌혈류가 차단된 지 일정 시간이 지나도 주변 모세혈관이 확장되며 손상된 부위를 보완하는 사례가 관찰되었다. 신경가소성은 단지 신경의 연결만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신념이 신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생리적 증거이기도 하다. 뇌는 절망 속에서도 가능성을 찾는다. 혈관이 한 줄 끊겨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 주변의 세포들이 마치 건설 인부처럼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가며 기능을 이어간다. 그래서 뇌혈관의 회복은 단순히 의학의 영역을 넘어 인간 생명의 의지와 닮아 있다. 한번 손상된 혈관이 다시 열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회복의 가능성도 닫힌다. 그러나 신경가소성은 그 믿음을 반박한다. 실제로 일정 기간 꾸준히 관리하면 뇌의 혈류량이 회복되고 인지 기능이 개선되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시간이다. 손상된 부위를 그대로 두지 않고 뇌 스스로가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시작할 때 회복은 이미 진행 중이다. 그래서 뇌는 단순히 기억과 사고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라 회복과 재생의 본능을 품은 생명 그 자체다. 피가 멈춘 자리에 다시 길을 내고 막힌 통로 옆에 새 길을 만드는 그 생명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끈질기다. 결국 뇌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장기이며 그 힘을 깨우는 열쇠는 믿음과 실천이다. 하버드 의과대학과 서울대학교 공동연구팀이 30년에 걸쳐 18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는 뇌혈관 연구의 흐름을 바꿔놓았다. 연구진은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생활습관 데이터와 혈관 건강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며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 뇌경색은 단순히 유전이나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수천 건의 임상 기록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공통점은 특정한 식품군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혈관이 눈에 띄게 건강했다는 점이었다. 특히 진한 색을 띤 과일류, 즉 포도와 베리류, 오디, 토마토 같은 식품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그룹은 뇌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낮았다. 연구팀은 그 차이가 무려 67%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약물 치료나 단기적인 건강보조식품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 중 일부는 혈관의 탄력성이 회복되고 혈류 속도가 개선되었으며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되었다. 특히 세포 산화 억제 능력이 높아지면서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이 줄어든 것이 관찰되었다. 이 결과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인체의 복원력에 대한 증거였다. 혈관은 손상되어도 완전히 다치지 않으며 올바른 자극을 받으면 다시 길을 열 수 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이 항산화 성분의 역할과 관련이 깊다고 보았다. 진한색의 과일에는 레스베라트롤, 안토시아닌, 라이코펜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이 성분들은 혈관벽의 염증을 완화시키고 세포의 노화를 늦추며 혈소판이 응집되는 것을 막는다. 즉,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천연 방패막인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성분들은 신경 가소성을 촉진하여 뇌세포 간 연결을 강화시키는 역할도 한다. 다시 말해, 먹는 습관이 곧 뇌의 회복력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이렇게 결론 내렸다. 식단의 변화만으로도 뇌혈관의 노화를 되돌릴 수 있다. 그것은 약이 아닌 자연이 주는 치유의 방식이다. 이 발견은 단지 실험실의 논문으로 끝나지 않았다.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이 원리를 적용한 환자들의 혈관 나이가 평균 17년가량 젊어지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이 모든 근거는 뇌가 단순히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와 선택의 결과로 변화할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하버드와 서울대의 연구는 단순한 예방책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혈관을 되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의 선언이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과일은 포도와 각종 베리류다. 이 작은 열매들은 단순히 달콤한 간식이 아니다. 그 껍질 속에는 레스베라트롤과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가득 들어있다. 레스베라트롤은 포도나무가 외부의 세균이나 곰팡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천연 방패로 우리 몸속에선 혈관 내피세포를 지켜주고 혈관의 탄력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안토시아닌은 베리류의 붉은색과 보라색, 파란색을 만들어내는 색소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을 산화로부터 지킨다. 프랑스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을 즐기면서도 심혈관 질환이 적은 이유를 설명하는 프렌치 패러독스의 핵심이 바로 이 성분이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포도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40% 가까이 낮았다고 보고되었다. 블루베리를 12주간 꾸준히 섭취한 실험군의 혈관 기능이 젊은 층 수준으로 회복되었다는 결과도 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하다. 포도는 껍질째 먹는 것이 좋고 블루베리는 냉동 보관해 두었다가 아침 요거트 위에 뿌려 먹으면 된다. 영양소는 얼려도 파괴되지 않는다. 하루에 포도 반 송이나 베리류 한 줌이면 충분하다. 두 번째 과일은 오디, 즉 뽕나무 열매다. 까맣고 작은 그 열매는 옛날 시골길에서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최근 들어 그 가치를 다시 인정받고 있다. 오디는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포도보다 5배나 높아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또한 혈관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 밖으로 내보내고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막아 혈전 형성을 예방하며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여 손상을 방지한다. 무엇보다 오디에는 다른 과일에서는 거의 찾기 어려운 특수한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어 체내 흡수율이 3배 이상 높다. 하루에 종이컵 반 정도의 양이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고 냉동 보관 시 세포벽이 깨지면서 유효 성분이 더 잘 방출되어 오히려 흡수율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오디는 냉동 상태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 그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뇌의 미세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혈액의 점도를 낮추며 세포의 재생을 돕는다. 세 번째 과일은 토마토다.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이지만 채소로 여겨지는 이 붉은 열매는 뇌혈관의 수호자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그 비밀은 라이코펜이라는 붉은 색소에 있다. 라이코펜은 비타민 E의 100배에 달하는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혈관벽의 산화를 막고 염증을 완화하며 혈소판 응집을 억제한다. 핀란드에서 12년간 1000여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혈중 라이코펜 농도가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보다 뇌경색 발생률이 절반 이상 낮았다. 토마토가 완전히 익을수록 라이코펜 함량은 3배 이상 높아지므로 완숙 상태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지며 특히 올리브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5배 이상 증가한다. 토마토 소스나 스튜, 달걀 볶음 형태로 섭취하면 좋고 하루에 중간 크기 토마토 1개면 충분하다. 방울토마토도 괜찮다. 이 3가지 과일은 따로 먹어도 좋지만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적으로 높아진다. 포도와 베리의 안토시아닌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오디가 혈관 속 찌꺼기를 청소하며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혈전 생성을 억제하여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실제로 지중해 지역 사람들의 식단을 분석하면 이런 과일들이 매일 포함되어 있으며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다른 지역보다 40%가량 낮았다.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 마을 사람들 또한 신선한 과일 섭취가 전체 식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특히 항산화 과일을 꾸준히 먹는 것이 공통된 습관이었다. 이 세 과일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뇌혈관을 지키는 세계의 열쇠다. 포도와 베리는 뇌의 방패이며 오디는 막힌 길을 뚫는 개척자이고 토마토는 혈관의 수호자다. 꾸준히 섭취하면 뇌는 다시 젊어지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살아난다. 결국 우리의 식탁 위 작은 선택이 뇌의 생명을 좌우한다.
건강한 뇌혈관을 되찾기 위해서는 음식만큼이나 생활 습관의 균형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잘못된 생활 패턴이 지속되면 그 효과는 반감된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아침의 시작이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 차가운 물 한두 잔을 마시는 것은 밤새 농축된 혈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첫 걸음이다. 그 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어깨 돌리기, 천천한 걷기 운동으로 몸의 순환을 깨워야 한다. 과일은 식후나 간식으로 먹는 것이 좋으며 위가 약한 사람은 공복 섭취를 피해야 한다.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속쓰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걷기다. 인간의 몸은 걷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루 30분의 걷기는 뇌혈류를 자극하고 심박수를 안정시키며 혈관벽의 탄성을 유지한다.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10분씩 3번으로 나누어 걸어도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숨이 약간 차고 땀이 가볍게 맺힐 정도의 강도가 가장 이상적이다. 세 번째는 수면이다. 뇌는 잠을 자는 동안 스스로를 청소한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7시간가량 숙면을 취하면 뇌 속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글림프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한다. 낮잠은 3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과도한 낮잠은 밤의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마음의 평형이다.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혈관의 적이다. 지속적인 긴장은 코르티솔을 증가시켜 혈관벽의 염증을 악화시키고 혈류의 점도를 높인다. 그러므로 하루 중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 음악을 듣거나 취미 활동을 하거나 가족과 대화하는 순간들이 그 자체로 치료가 된다. 긍정적인 생각은 혈류를 부드럽게 만들고 그로 인해 실제로 혈압이 안정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이나 불안, 분노는 뇌의 혈관을 수축시킨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단순한 정신론이 아니라 과학적인 혈관 관리의 일환이다.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것들이 있다. 인스턴트 음식, 가공식품, 흡연, 과도한 음주는 혈관 건강에 가장 큰 적이다. 이런 습관들은 활성산소를 급격히 늘리고 혈관을 산화시켜 탄력을 빼앗는다. 특히 밤늦게까지 깨어 있거나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생활은 혈관의 회복 시간을 빼앗는다. 지나친 음주는 혈압을 급격히 올려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흡연은 산소 공급을 차단해 뇌세포를 서서히 질식시킨다. 피로가 누적되면 혈관은 빠르게 노화한다. 또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앓는 사람은 과일 섭취량을 조절하고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토마토의 칼륨 성분에 주의해야 한다.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사람은 베리류의 비타민 K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그 외의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모든 원칙의 핵심은 절제가 아니라 균형이다. 몸은 극단보다 조화를 좋아한다. 먹는 것, 움직이는 것, 자는 것, 생각하는 것이 일정한 리듬을 가질 때 뇌혈관은 비로소 안정된다. 이 단순한 4가지 습관이야말로 수많은 의학적 치료보다 강력한 예방약이다. 결국 건강한 혈관은 약이 아니라 습관이 만든다. 이제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 결론으로 향한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뇌경색을 막는 3가지 과일과 4가지 습관은 단순한 건강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이다. 우리는 종종 나이가 많아졌다는 이유로, 이미 늦었다는 이유로 스스로의 가능성을 포기한다. 그러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회복력이 강하다. 뇌의 신경 가소성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이들에게 보상한다. 매일 꾸준히 실천한 이들은 혈관이 다시 열리고 머리가 맑아지고 아침이 가벼워지는 변화를 경험한다. 60대의 나이에 새벽 산책을 즐기고 손주와 뛰어노는 기쁨을 되찾은 사람들처럼 말이다. 중요한 것은 나이도 조건도 아니다. 바로 지금 행동하느냐의 문제다. 오늘부터 마트에서 포도와 베리, 오디, 토마토를 장바구니에 담고 스스로에게 선언하라. 나는 건강해질 것이다. 내 혈관은 다시 젊어질 것이다. 이 단순한 말 한마디가 세포의 언어가 되어 몸 안에서 변화를 일으킨다. 믿음은 심리적 위안이 아니라 생리적 자극이다. 긍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그 자체로 혈류를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마음의 태도는 음식과 운동만큼이나 중요하다. 오늘의 다짐이 내일의 혈관을 바꾼다. 세상에는 이미 포기한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회복은 포기한 다음 날부터 멈춘다.
80세에 시작해도 된다. 3달이면 뇌의 혈류는 변한다. 열정은 나이를 초월하고 몸은 그 열정을 기억한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출발점이다. 자신이 없다고 느낄수록 더욱 시작해야 한다. 오늘 이 문장을 끝까지 읽은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의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뇌의 회복은 기적이 아니다. 그것은 반복과 믿음이 만들어낸 과학이다. 건강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이자 책임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몸의 신호를 믿어야 한다. 포도와 베리, 오디, 토마토는 단지 과일이 아니다. 그것은 내 안의 치유 본능을 깨우는 열쇠다. 세포가 다시 호흡하고 혈관이 다시 길을 찾으며 뇌가 새로운 활력을 얻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된다. 기적은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 속에서 자라난다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다. 건강한 혈관은 삶의 품질을 바꾸고 삶의 품질은 결국 인간의 존엄을 지킨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같은 길을 걷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과 함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 3가지 과일, 4가지 습관, 그리고 하나의 믿음. 나는 할 수 있다. 그 다짐이 당신의 뇌와 혈관을 다시 살아 숨쉬게 할 것이다. 지금부터 시작하라.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분명히 밝을 것이다. 오늘도 함께하는 노년 건강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나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지켜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혈관을 바꾸고 삶의 질을 새롭게 합니다. 포도와 베리, 오디, 토마토처럼 우리 몸을 지켜주는 자연의 선물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스스로를 믿는 것이 가장 강력한 치료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건강과 활력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함께할 유익한 건강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함께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